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누가 유재수 구명 청탁 전화를 했을까? 지금 이제 청와대 내부 실세들이 떨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당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조국을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다, 도망갈 염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지만 범죄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유재수를 감찰 중단하라고 이 구명전화, 청탁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재수 청탁을 한 친문 실세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YTN과 JTBC 친여 성향의 방송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두 개의 방송사가 묘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 유재수 구명 청탁은 있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과연 누가 구명 전화를 했을까? 구명 운동을 했을까? 청탁을 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사는 말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 비서관이나 백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고요. 그러니까 이 조국의 변호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국 본인은 청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백원우, 박형철에게는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구명운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조국은 나는 빠질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친문 실세들에 대해서 죄를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를테면 친문을 배신한 건가요? 아무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조국 변호인의 말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 YTN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은 이렇게 말했지만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YTN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아닙니다. 친여 성향이 아닌가 비판을 받고 있는 YTN이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자, 박형철 비서관, 전 비서관이 앞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저는 이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은 직접 받지 않았다. 다만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런 구명 전화가 많이 온다고, 청탁성 전화들이 많이 걸려온다고 전해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는 있는 겁니다. 다만 조국 본인은 받지 않았다. 이게 사실일까요? 자, 이게 깨지면 조국은 좀 더 심한 처벌을 받겠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청탁 로비를 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의 말처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감찰 중단이라고 지시했다면 조국의 죄질은 정말 나쁜 겁니다. 이미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말도 썼습니다. 이 정도로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다만 부인 정경심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칠 것 같지 않다 이거죠. 이래서 구속은 면하게 됐지만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청탁성 전화를 누가 받았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누군가가 유재수를 구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자, 검찰은 지금
구명전화를 누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를 놓고 친문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구속은 못 시켰지만 조국도 일부 이런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범행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분명히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를 봐야 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권덕진 부장판사가 묻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묻자 조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의 판단에 이런 김경수 등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한 겁니다. 자, 이제 검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그리고 청경덕 선임행정관 등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자 직권남용 이런 게 될 수 있고 조국은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누군가는 죄를 써야 됩니다.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 감찰 무마를 누군가는 청탁했고 전화를 해서 구명 움직임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누가 걸려들까요? 우리 한번 예측해 봅시다. 아무튼 누가 받았던 청탁성 전화는 실제 존재했다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국도 일부 시인했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친문 인사로 확대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청와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